안녕하세요. 모두 리뷰입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피와 살이 되는 리뷰 스토리로 보답할게요. 솔로나라 27기의 시작이 영수상철이었다면 마지막은 영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정숙의 현란한 플러팅 드리블에 여러 남자들이 정신 못 차렸지만 그 중에서도 영철이 제대로 휘둘렸다고 봐요. 영철이 정숙에게 노란하지 않았다면 존재감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남자 출연자들에게 정숙의 악플 감당되냐며 뒷담화하는 못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끌었는데요. 마지막 화에는 정말로 못난 모습의 절정을 보여주었어요. 정수경수가 서로 짝짝꿍 맞춰가는 동안 홀로 고독정식을 먹은 영철은 본인 말대로 단단히 삐졌는데요. 셋째 날 심야 데이트 때 상철이 옥순을 선택하고 영철 광수가 정숙을 선택하면서 운명이 엇갈렸는데요. 광수가 내가 지금 너에게 다가가도 되겠니라고 물었어요. 정숙이 완곡하게 거절을 하자 영철은 오케이 충분히 이해했다며 잔을 끼우렸어요. 아마 이때부터 영철은 상철은 옥순을 선택했고 광수는 아니라 했으니 그럼 27기 최고인 기녀인 정숙과 이어질 사람은 바로 나 영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슈퍼데이트까지 정숙이 영철에게 한 번이라도 부정적인 반응을 하거나 거절한 적이 없으니 영철은 최종 선택까지 KTX 직행열차 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식 계획부터 연금으로 크루즈 여행 다닐 노후 계획까지 다 세웠지만 자제해서 결혼식은 포항에서 하자는 소리를 했을지도 몰라요. 정숙이 영철을 자신이 엿장에 넣어두려고 플러팅하고 거절 없이 대충 받아줬다면 영철은 자아도취를 면허 취소 수준으로 심하게 취해버려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나의 서사가 자신 있는 서사였거든. 이게 자신 있는 서사라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 자신이었구나. 두뷰는 영철이 순자와 나눈 대화를 보며 그동안 어떤 마음가짐으로 솔로나라에 있었는지 파악했는데요. 사람은 다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굴러간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어릴 때야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체험할 기회가 적으니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을 수 있다고 쳐줄 수 있어요. 내일 모레 40을 앞둔 성인이 자신과 주변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이 사람이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상으로 보는 세상은 알고리즘이 취향을 파악하고 관심 있는 분야만 강화시키고 그 외의 분야에 관심을 가질 기회를 앗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고자 하는 눈을 뜨고 있어야 해요. 단순히 지식을 쌓고 학업적 성취를 이룬다는 것을 넘어 삶에 대해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좋아요. 영철은 정숙이 악플을 안 가득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도 자기와 정숙의 관계가 커플 비스무리한 무엇이라고 단단히 착각했기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최종 선택전 날 밤 정숙과 영철은 이상한 요상한 유치뽕짝 기싸움 정치질 편가르기질을 했는데요. 연애 프로그램에서 이런 모습을 봤다는 것이 재미있었는데 이것은 정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루어 볼게요. 결국 더 좋아하는 쪽이 질 수밖에 없다고 현숙의 이상한 충고질에 사과하거나 아님 적어도 해명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정숙에게 숙이고 들어갔어요. 나는 설레고 이런 느낌보다 한 3년 만난 커플 같은 느낌이었어. 영철은 상철도 정리하고 광수도 정리하고 영식도 정리하고 영수도 정리했으니 그럼 나만 남았으니 열심히 해보자 생각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말했어요. 정숙은 좋게 말로 해봤자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걸 눈치채고 최후의 무기인 눈물을 짰어요. 영수가 이성적인 끌림이 더 있었던 것 같아. 두뷰의 생각엔 이 정도면 정숙이 여질리고 문제를 키웠으면 당사자인 자신이 마무리해야 하는데 싫다고 회피하는 바람에 이 사달을 만들어 놓고는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척구는 오묘한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졸지에 삐졌던 영철은 정숙을 달래줘야 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이것은 마치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에게 마음 졸이고 비위 맞춰줘가며 돈을 돌려받으려는 상황 같아 보였어요. 이해는 안 되죠. 제가 여자가 아닌데. 영철 혼자만이 아니라 정숙 제외한 다른 여자들도 이해하기 힘들 것이에요.
마지막 순간 뒤통수 우려가 앓기는 반전 이 결말을 혼자만 알게 된 영철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럼 내 대한 생각이 뭐야? 내가 지금 네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지금 정리하면 너는 영철은 했던 말을 또 하고 편하고 3년 만났고 3년 만났고 했던 이야기를 하고 또 해서 지나다니는 여자 출연자들이 실시간으로 꿀잼 관전할 수 있었어요. 만에 하나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일말의 희망을 찾았지만 처음으로 얄짤없는 정숙의 태도에 영철은 컨셉을 변경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인기녀 정숙과 라브라브 러블리 비주얼, 포한 커플이 못됐다면 차라리 일편단심 순정남 이미지라도 챙겨야겠다 싶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영철은 정숙에게 꽃다발 2개를 시간차로 줬어요. 꽃말이 뭐라더라 영원한 사랑이고 이별 어쩌고 저쩌고라고 했는데 정숙이 했던 짓과 영철이 했던 짓들을 생각하면 이관경이 멋있다기보다 꼴값에 가깝다고 느껴졌어요. 영철은 정숙을 숙소 앞까지 배웅하고 헤어졌는데요. 눈물 콧물 질질 짜는 정숙이 숙소에 들어서는 모습까지 쳐다보고 자신이 숙소로 들어가는 영철을 보며 간만에 1차원적 심파극 한 편 본 것 같았어요. 두뷰는 영철과 정숙이만 들어간 서사가 어쨌구나라는 인상을 받기보다 영철이 소매 끝에 쬐끔 내놓은 손가락이 눈에 거슬려 소매를 걷어 말아 올려주고 싶었을 뿐이었는데요. 영철이 솔로 나라에 지내는 동안 정숙과 자신의 러브서사에 대해 단단히 착각했던 것처럼 27기 솔로 나라 후 사람들의 뇌리에 순정남이라고 남을지 아니면 동성 앞에서 짝사랑녀 뒷담화하던 하남자로 기억될지 궁금해졌어요. 두뷰의 경우 한마디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얼탱이 없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